자, 8장. 8장은 공자가 이제 작심을 하시고 이 변통, 그러니까 그 옷 사이즈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재단을 해서 나에게 맞게 입을까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을 딱 7개만 보여줬어요. 그 이야기는 384요를 다 보여줘도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7개 샘플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나대로 공자가 하셨듯이 나한테 맞게 재단을 해서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샘플을 내가 7가지만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사전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주역은 개사전이 먼저냐 상경 하경이 먼저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경 하경의 괴효의 경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사전이 밑바탕이 돼야 돼. 이런 게 개사전을 이해를 하려면요 상경 하경에 대한 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돌고 도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이걸 보면서 나중에 상경이나 하경을 이렇게 볼 때 딱 보면 관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글을 보는 관점이 이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성인이 뭘 했냐면 봤다. 위견 봤다. 뭘 봤냐? 천하를 보니까 천하에 한두 가지 존재가 아니에요. 색이라는 건 섞일잡, 어지러울란 다 섞여 있어. 음양이 다 섞여 있고 남녀가 섞여 있고 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 섞여 있고 정돈도 딱딱딱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수많은 존재가 있어. 그래서 이 수많은 존재들을 갖다가 비겼어요. 비기를 있자. 비겼다. 비긴 거죠. 어디에? 이 시인들이 사물을 사람한테 비기면 의인법이라고 하죠. 근데 성인이 한 건 뭐냐면 의역법이에요. 다 이걸로 비겼어. 음양으로. 저 수많은 존재 이런 거를 다 역으로 비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근데 비기는데 뭘 견주었냐면 형용, 생김새. 그 생김새가 뭐 원, 방, 삼각형 별별 생김새가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역으로 비겼어요. 음양 2개로 싹 비겼어요. 다. 이건 이어져 있는 생김새다. 이건 끊어져 있는 생김새다. 이거는 길게 생긴 생김새다. 이거는 이걸 위해서 작다. 이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거를 다 이 음양으로 형용을 해놓고 비겨놓고 뭐까지 했냐? 그러면 형식만 멀쩡하게 비슷하면 안 되죠. 그 속에 정체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가야죠. 핵심이. 그게 마땅의 자예요. 마땅의 자. 그 물건이 이유도 그 속에 넣었다 이거예요. 그게 상기물이라 본떴다. 디자인했다. 상징을 했다. 뭐를 그 물건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마땅함에 대해서도 딱 상징을 했다. 그러면 형용, 겉보기의 생김새도 비겼고 이 음양으로 그 물건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딱 해놨다.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산을 봤어요. 산이라는 걸 보고 생김새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생김새를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일리 가는 루트가 많죠. 다양해요. 여기에 올라가면 다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산이 지니고 있는 가장 산이 산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논어에 보면 인자요산이라 왜 고요정자 사는 들 그 자리에 있어서 인자는 인자는 오래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양이라는 거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음이라는 거는 고요하고 양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따뜻하니까.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후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자리도 없고 여기가 정상이에요. 마치 등산을 하면 어디 하늘에 계단도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딱 그쳐있는 상이에요. 이게 봉우리가 딱 져서 늘 그쳐있고 그러면
산이 지니고 있는 마땅함도 들어있고 산의 생김새 그것도 여기다가 음양으로 비겨놨고 이렇게 해놨다 얘기요. 말하자면 그 의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이라 그래서 이걸 괴상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성인이 뭐도 봤냐 천하를 보니까 이런 존재들이 다 변동을 해요. 산도 봄에 산 다르고 여름에 산 다르고 계곡에서 물이 흐를 때도 있고 마를 때도 있고 얼음일 때도 있고 새가 날아가고 하다못해 모든 만물이 움직이지 않는 만물이 없어요. 말하자면 저 천하지 색은 존재면 천하지 동은 작용이죠. 다 작동을 하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물이 있으면 흘러내리고 불은 타오르고 이 모든 움직임을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존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움직임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거를 아주 요령 있게 어떻게 했냐면 저게 수없이 많은 수많은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반드시 회처가 있고 통처가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처는 뭐고 통처는 뭐냐? 날아가는 새를 보니까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달리는 짐승 땅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움직임을 싹 회합시켜 놓으니까 어디에 회합되냐면 요 셋의 회합이 돼요. 천지인이란 이 공간에 여기다 다 모아놨어. 높은 존재는 높이 하는 존재는 다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도 뭐 무슨 나는 용이다 하면 이 위에 있지 아래 있지 않아요. 절대 효사에서 아래에다가 땅자리에다 난다는 얘기 나는 용 안 해놨어. 위에다가 비룡제천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움직임을 땅에서 하는 움직임은 다 땅에서 해놨어요. 이상견빙 땅을 밟고 다닌다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여기다 했어요. 종일 건건 군자가 열심히 뭐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 수많은 존재의 많은 변동하는 사항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다. 모아놓고 변통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통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문이 있으면, 사대문이 있으면, 이렇게 통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통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성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둘러보면 이거밖에 없어. 양에서 음으로 통행하든, 음에서 양으로 통행하든, 아무리 수많은 움직임이라도 그거요. 모든 통행은. 그래서 회통이라는 게 뭐냐? 회는 삼재지 회고, 통은 음양지 통이에요. 결국 삼재와 음양의 회통처가 있구나라는 걸 딱 보고 모든 움직임이 있어도 다 천지 삼재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음양의 통행이다. 그걸 딱 잡아가지고 행기 전례 법전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케이스집을 만들었어. 그 모든 운동이 천지 삼재 공간에 모여서 어떻게 음양으로 서로 통행하는가의 케이스집을 몇 개로 만들었냐? 384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해설도 붙였어. 말로. 잠용 무룡이다. 예를 들면 괴면 상이 있어. 아까 상. 이거 용이란 물건이다. 용이란 물건이 가만히 있나? 변동을 하지. 변동을 하는데 어떻게 변동을 하냐? 하늘에서 움직이는 놈도 있고 비룡, 땅 아래에서 움직이는 놈도 있어요. 지하에서 잠룡이요. 그러면 요걸 딱 보고서 여기다가 말을 해놨다 이거예요. 얘는 천지인 삼재 중에서 이 땅의 아래에서 모여있는 유구. 통행은 양이 발동해서 음으로 통행하는 유다. 이런 케이스집을 규칙을 384가지를 만들어 놨다 얘기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샘플로 효사를 써놨어요. 주궁이. 이 삼재 음양에 대한. 그게 계사요. 계사. 그래가지고 이 단기 기륭 기란지 흉한지까지도 판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괴상과 괴효를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주역은 의상한 거다. 의역법으로 다 상으로 모든 존재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상이 없다. 상은 늘 변동하는데 그 상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효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수많은 잡것들 진짜 많아요. 별게 다 있어요 거기. 뭐 풀부터 시작해서 돼지, 무슨 뭐 말, 소, 뭐 용, 사람도 군자, 대인, 소인, 사람도 아닌 놈, 뭐 별의별 존재가 다 있는데 무생물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데 언천하지 지대코대 이렇게 비겨놓고 이렇게 회통처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수많은 풀이 나오면 풀, 사람이 나오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불가오, 오라는 건 미화로인데 물릴 염자의 뜻이에요. 물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합당한 정합성이 있으니까 비룡제천이라더니 진짜 딱 그럴 듯하구나. 여기가 하늘자리니까 날빛자가 나오고 이 하늘의 상이 용의 상이니까 비룡이란 이야기가 나왔겠지. 비룡제천이란 이야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용이라는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돼지라는 물건, 물고기라는 물건, 뭐 자용백무의 풀이라는 물건을 온갖 잡것들을 다 봐도 물리지 않는다. 왜? 다 다르니까요. 케이스가. 384요는 그렇게 다를 만한 존재, 다를 만한 변동이 다 있는 거니까 사연이. 그럼 사연이 다 다르니까 물릴 리가 없지. 똑같은 사연을 맨날 들으면 물리는데 384가지를 다 접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물리지가 않아요. 존재가. 운동도 마찬가지다. 언천하지 지동우대. 그래서 그 많은 존재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 여기다 말을 해놨어도 불가능한 다 이치가 있다 이게. 다 하늘짜리 할 거, 땅짜리 할 거, 머리는 여기 머리라고 하고 발은 여기에 묻고 다 발족자가 상요에 있는 법이 없고 머리 숫자가 초요에 있는 법이 없고 딱 움직임이 불가나냐니.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성인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괴상과 괴효와 계사를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자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써먹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뭐 일상의 행위는 언행밖에 없지요. 뭐 표현하고 움직이는 건데 의지 후에 언하고 의지 후에 동이니 그랬어요. 비기를 있자. 비긴 다음에 말을 하고 의논한 다음에 움직임이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주공이 효사를 맬 때에 여기다가 잠룡무룡이라는 말을 그냥 했느냐, 그냥 떠돌아다니는 잠룡무룡이라는 어떤 19절을 갖다가 따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 의지 후에 언한 거다. 다 비긴 거다 이거예요. 건괴 초유로 그런 움직임을 여기다 비겨서 말한 거고 의지 이후의 동인이 이게 발동을 하고 구사가 발동을 하고 상요가 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의논, 자기 혼자 의논을 하고 상세하게 사력 있게 의논을 한 다음에 이런 변동이 생긴 거다라는 거지만 저건 이제 써먹는 거예요. 저기부터는 접경지대예요. 그래서 주역을 볼 때, 효사를 볼 때 비겨라 이거예요. 뭘 비겨요? 의지 이후에 언하고 저거는 원래는 음양으로 비긴 다음에 말을 해놓은 거고 주역책은 음양으로 비긴 다음에 다 변동이 이루어진 거다 얘기인데 이걸 비기를 자를 비겨 뭐를 이제 내 사정에 비기는 거예요. 이제 저걸 갖고 잠룡물을 나한테 비겨가지고 내가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은 잠룡무룡이라는 말을 지금 내 상황에 비겨가지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의지 후의 동인이 그러면 내가 실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를 상의를 해봐. 친구하고 하든 선생하고 하든 혼자 마음속으로 하든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처지가 내 활동이 지금 요걸로 비겨지는데 비유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움직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일상생활의 두 가지인데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늘 비교보고 의논해봐라는 거예요. 왜? 성인이 모든 존재를 다 비교놨으니까 자기도 성인은 자연의 모든 존재를 음양으로 비겼다면 나는 그 비교는 음양을 가지고 내 현실로 이끌어서 비겨야지. 그러면 공자가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법을? 이게 의의법이라고 해요. 의의. 비기고 견주어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이 성기 변화하니라. 그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예를 들면
당신의 관심사, 공자의 관심사로 내가 한번 비교보겠다. 주공이 효사를 만들 때는, 효사를 쓸 때는 그 모든 존재와 운동을 음양으로 비겨가지고 거기다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다시 주공이 그 효사를 나한테 한번 비겨서 내가 한번 의논을 해보마 하고 샘플을 처음에 든 게 풍택중부궤. 이제 이런 궤가 있어요. 자, 중부라는 꾀예요. 중부. 중부. 가운데 중. 부. 믿을 부자. 이 중. 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새끼를 품고 해가지고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다 나면은 이제 그게 자식 새끼가 되고 어미가 되고 이런 관계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간의 그 믿음, 모자 간의 믿음이죠. 어미하고 요 새끼 간의 믿음은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다.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진실한 그런 믿음이 모자 관계에는 형성이 돼 있다. 그렇듯이 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인문적으로 이 자연세계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군신간에도 이런 진솔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주공이 요걸 보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명하기 재음이온을 명, 운운하기 재음 있을째 그늘음, 그늘에 있다. 그늘에서 학이 울고 있다. 산속 무슨 숲속에서 학이 울고 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데도 그 새끼가 그 울음소리에, 어미 울음소리에 화답을 한다. 자연스러운 공명이지요. 그러면 아유호작하야. 그렇듯이 이 내가 여기에서 있는 내가 나한테는 관작이 많다. 벼슬이 많다 얘기요. 그래서 오여이 미지하노라. 저게 원래 술잔작자죠. 저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저게 술잔작자인데 저 벼슬작 그래요. 저게 원래 이 술잔이 다 다르죠. 공한테 공이라는 제우를 직위를 줄 적에는 술잔이 후작, 공한테 줄 적에는 공작, 술잔이 다 달라요. 임명을 할 적에 그 술잔에 술을 따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술잔작이 벼슬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술 한잔 주고 받고 하면서 수작을 하면서 나한테 좋은 술잔이 이렇게 다 있다. 공부터 작까지.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얽히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주공은, 공자는 그러면 그게 나의 관심사로 한번 비교해보겠다. 공자의 관심사. 공자의 관심사라는 게 일상생활의 언행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혀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근거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주제로 내가 끌어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게. 그래서 군자 거기실하야. 이게 학들의 세계, 군신 세계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사람도 거기실, 자기 집에 또는 어느 그 실에 집에 딱 있을 때 출기연 말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이 선불선이 갈라지는데 그게 선하면 즉 천리지회, 이걸 천리 밖으로 본 거예요. 참 먼 거리죠. 여기하고 여기는 내외가 달라요. 내국이고 외국이에요. 여기 내국의 수도 한중심, 저 외국의 뉴욕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집안에서 한 이야기인데 천리 밖에 다른 나라에서 그거에 호응해 와요. 그 말이 참 좋다고. 요즘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중부의 세계예요. 이 매스컴이 발달돼가지고 누가 어느 지구촌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그게 미담이 되면 바로 여기까지 날라오죠. 즉시. 그러면 그 집안에서 내가 한 말이 거꾸로 불선하면 똑같이 천리 바깥에서 그거에 대해서 틀어버린다 이거예요. 비판하고 어긴다. 그럼 황기이자오요. 그 뉴욕까지 안 가고 옆집 사는 사람이야 말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언초로시나야 말이 몸에서 나오는 거지요. 입에서 나와서 가호민 사람들한테 다 붙어 다닌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불급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불급살. 사마사. 말 네 마리. 그 말 네 마리를 가지고 이 조정의 명령을 퍼뜨리려고 막 이리야 하고 말 갈아타면서 가요. 저기 남도 목포에 가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이. 왜? 이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말 네 마리가 그게 사불급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사, 안입을 미칠급, 혀설. 말 네 마리가 혀를 못 따라잡는다. 그러면 말이라는 게 내 몸에서 나왔는데 가가호고 다 붙어 다녀요. 그리고 행실도 마찬가지다. 행발호의 가까운 데서 여기서 연출을 하는데 현우원 멀리 지금 외국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 요즘 이야기예요. TV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다. 그래서 언행이라는 것이 군자의 축인데 문을 여닫을 때 하는 그 중요한 기틀이죠. 지돌이라고 예전 지돌인데 그 지돌이 그 축이가 어떻게 바라느냐, 선하게 문이 열리고 닫히느냐, 불선하게 문이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영욕을 주관한다. 영화로운 인생이 될지 욕된 인생이 될지를 주관하는 것도 언행이었고, 또 그뿐이 아니고 언행이라는 거는 군자,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게 천지도 변동시키는 거다. 그래서 가불신화 이걸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혀 방향이 딴 얘기잖아요. 어미 새끼하고 자식하고 막 화답해서 아주 믿음 있다. 그리고 군신관계에서 참 믿음 있는 정치를 한다. 그냥 이건데 공자가 툭 해가지고 나의 관심사인 언행으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이게 다가 아니고 주역의 효사를 보는 사람들이 당신처럼 비겨봐라 이거예요. 자기 관심사에 이 풍택중부 구의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샘플만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북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언행이 사람의 천지를 움직인다. 딱 맞는 이야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후천을 내다본 표현법이 가끔 나오는데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서 뚝 끊어먹어요. 그냥 여기서 딱 문을 닫아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대학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인문의 그 규모에서 딱 이걸 잘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갖고 쓴 책이기 때문에 천지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또 끊어먹어요. 근데 중용이나 주역에 가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화두죠. 자연환경이라는 게 전체 기후도 그렇고 당장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변동시켜 놓을 정도의 힘이 지금은 대구도 남았죠.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후천이라는 거는 천인합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왜 그 무서운 시대냐, 왜 인문정신이 왜 필요하냐, 거꾸로 천지의 변화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천지의 변화를 온전하게 변동시키는 힘은 사람한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려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대학이니 중용이니 동양의 고전에서 늘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걸 공감하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나중에 누구를 뽑든 뭐를 하시든 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천지를 변동시키는 때가 왔다. 그러면은 그 변동시키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정책이 돼서 실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후천은 정치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죽느냐 사느냐가.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지. 무슨 뭐 자기계발 무슨 뭐 그거는 그 기술적인 문제고. 예. 이게 본령이에요. 그 다음에 동인괴 천화동인회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게 원래 구호효에 무슨 이야기냐면 동인에 보면 이런 효사가 있다. 선후 여기 이제 선천 후천 나오네. 먼저 뒤에 자 선후가 이제 몇 개 나오죠.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다. 먼저는 호조 아주 울부짖어요. 뜻대로 안 돼가지고 뒤에는 웃어요. 이제 담소를 나누고 그래 만나서 이게 구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누군가 타인과 함께 한다는 거는 녹록치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구호와 유기가 서로 중정해가지고 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삼도 이 유기를 탐하고 유기도 구사도 유기를 탐한다. 거꾸로. 그래서 이걸 방해를 한다. 이 구상과 구사가. 그래서 구호가 애로사항을 처음에는 엄청 겪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필기정으로 유기와 함께한다.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구호에. 그냥 딱 그건데 이것도 공자가 한번 잘 들어가 보자. 아까 언행 이야기를 했으니 한번 언행으로 받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군자의 일상의 도라는 게 다른 거 없다. 출처 어묵이죠. 혹 출 세상에 나가 보기도 하고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처사로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묵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꽉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고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출처는 행이고 어묵은 말이에요. 언이에요. 결국 언행인데 그런데 동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먼저는 웃고 뒤에 웃고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이 속을 한번 봐라. 이게 어떤 맥락이 있길래 먼저는 고생하지만 뒤에 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는 이인동심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동인께 가서 공자가 왜 이걸 이인동심이라고 했지? 그럼 가만히 보니까 구호하고 유기만 봤더니 딱 마음을 살펴봐요. 구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바른 마음이구나. 이 품고 있는 마음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유기가 품고 있는 마음 무슨 마음일까? 속에서 나온 마음이구나. 이게. 그리고 바른 마음이구나. 똑같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인동심하니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이런 중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리라는 게 예리할 리자 여기서는 이로울 리자가 아니고 날카로움이 단금 쇠도 끊는다. 이게 쇠예요. 쇠 이게 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지연이 그러면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같은 마음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 내음이 얼마나 향기로울까? 기치열한이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게 아까는 영향력을 이야기했잖아요. 말 갖고 말은 천지도 움직인다. 인문 세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지도 변동시킨다. 그러면 그 천지를 제대로 변화하고 변동을 시키려면 그런 마음을 똑같이 지닌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정한 마음을 지닌 사람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와야 천지의 변화가 제대로 될 테니까. 그러면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동인한다는 핵심은 뭐냐? 동심이다 이거예요. 이걸 같이 하지 않으면 말이 같아도 여기가 다르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단계 이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금난지교 저걸 따다가 길이 단금에 세금자 기치열한의 난초란자 그 금난계라고 해요. 금난계. 우리 변치 말고 같은 마음으로 살자. 금난지교. 그리고 이제 개 떼어먹고 도망가는 거 개또 떼어먹고.
이름만 그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심이 안 된 말이지 그건. 예. 또 이제 자 초류군, 자용백모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태풍 대과인데. 그러면 이걸 의의를 해보자. 공자의 관심사로 한번 의의를 해보자. 그러면 자 이런 꾀가 있는데 이게 대과라는 꾀예요. 대과. 이게 모시고 이 바람인데 이거는 무슨 상으로 봤냐면 문왕이 나무로 봤어요. 기둥. 이 기둥이 흔들리는 상으로 봤어요. 이걸. 동의요. 기둥이 흔들린다. 왜 기둥이 흔들릴까? 기둥이라는 건 이 우주, 지부, 집주, 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면 우주가 넘어가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선천을 마감하는 게예요. 여기서 아차직하면 그냥 여기서 다 침몰하는 건데 그 기둥이 왜 흔들리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기둥은 나무로 만드는데 이 상이 맨 아래에 있는 요것도 부실하고 맨 위에 있는 요것도 약하다. 본말이 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둥이 밑둥도 떠 있고 위도 건물하고 떠 있으면 무너지지. 딱 밀착돼 가지고 위도 딱 받쳐주고 아래도 딱 받쳐줘서 본말이 튼튼해야지 그 집이 그 우주가 종말이 안 오는데 이건 근본도 허약해졌어 세상이. 근본이 허약한데 여기에서 열매가 열릴 리가 있나요? 이게 근본이 튼튼해야 여기서도 열매가 열리든 뭐든 하는 건데 근데 본말이 약한 상이야. 그래서 크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왜 본말이 약한 상황이 왔느냐? 밸런스가 크게 생겨서 그렇다 이거예요. 과라는 거는 중용의 반대말이에요. 과는 불급을 포함한 말이에요. 즉 이게 음양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전체적으로 양이 꽉 몰쳐있고 음은 둘밖에 없어. 약해. 양이 지나치게 많다. 이게 대과죠. 이렇게 보면 이 풍을 나무로 보는데 주역에서 나무가 못이 없으면 죽죠. 물이 올라야 사는데 근데 못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지나치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썩어 문드러 죽어요. 나무가. 즉 나무가 뭐냐? 동방의 목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양학으로 보면 이건 사람의 정신이고 정신세계고 못이라는 건 서방태로 사람의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 세계예요. 정신과 물질, 정신과 육체도 똑같다. 그 둘 간의 밸런스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그 육신은 무너진다. 그 세계는 망한다. 그렇듯이 지금 이 나무에 필요한 물을 너무 넘어서 물결이 밀려와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썩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대과 넘어간다. 그랬는데 어쨌든 요 자리가 이제 음으로 굉장히 약한 자리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해놨어. 주공이 자용백모. 자가 깔자 돗자리 자리로 쓰는데 뭘 썼냐면 백모 흰 띠풀 딱 저렇게만 돼 있어요. 딱 저렇게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이 개사전이 안 만들어졌으면 저거 아무도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있어봐. 자리를 까는데 흰 띠풀을 써.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럼 최대한 추리를 해봐도 이런 교실에서 자리 까는데 띠풀 꺾다가 할 일은 없을 거고 띠풀이 있는 건 적어도 산일 거 아니에요. 언덕이나. 저게 장소가 산 비스무리할 것 같다. 그러면 산에서 있는 띠풀을 꺾어다가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놀려고 까는 자리인지. 그런데 공자가 딱 여기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본다. 어떻게 해요? 구조저지라도 진실로 고자 진실로 놓을 조자 저지 그냥 땅에다 놔도 무언가를 지금 땅에다 놓는구나. 이 가이언을 괜찮아. 그냥 땅에다 놔도 괜찮아요. 훌륭해. 그런데 자 까는데 용보 흰 띠풀을 써요.
흰 띠풀을 써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놔? 하구지우리오 어찌 허물이 있으리오.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신지지하라. 이게 삼감 신중함의 지극한 모습이다. 그러면 부모지위물이 이 띠풀이라는 이 물건이 천박한 물건이죠. 지천에 깔려있는 물건인데 그 쓰임새는 가중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신사술야야 이러한 술법, 이러한 방법을 삼가하게 써서 이왕이면 살아나가면 기무소실이라 잃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고 이거하고 맞춰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초력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 자리가 공자가 단전에 뭐 했냐면 본말이 이야기하라 해서 근본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약하냐면 근본이 약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본질에 사람이 근본을 찾고 근본의 예를 표하는 게 뭐겠어요? 제사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재물이다. 어? 이거 지금 산에 가가지고 그냥 땅에다 놓고 이 근본이 너무 지나치게 허하니까 여기에다 지금 낮게 예를 하려고 하다가 송구스러워서 그냥 놓기 뭐하니까 띠풀을 꺾어다가 여기다 놓고 지내는구나. 이런 3단 연역법이 야산학파에서 나온 거지. 이게 없었으면 공자의 이 말이 없고 그냥 자용백무 무구만 뚝 끊었으면 아마 아직까지도 저거 숙제였을걸요. 흰 띠풀 왜 여기다 깐다고 그러지? 이 맥락이 이런 거구나. 단전에 보면 근본 얘기가 있고 약하다는 얘기가 있고 초륙이 지금 자기가 대과했대. 그렇잖아도 지금 여기서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약해져 있는 근본을 자기가 찾아서 여기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조심성이 아주 지나치구나. 남들에 비해서. 왜? 남들은 오지도 않아 산에.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는데 재물을 챙겨서 가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띠뿔까지 싹 깔어. 그러면 대과를 대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대과의 시절을 대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대과의 때를 헤쳐나가면 이게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공자가, 그러니까 이게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거에 대한 보충 해설이라기보다는 공자가 의의를 한 거예요. 당신의 주제, 근본본, 무슨 이런 어떤 언행, 뭐 천지 변화 이런 것들. 그래서 요 8장은 한 대까지 읽죠. 성인이 유이견 전하지색하야 이의 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의라 시고위지상이요 성인이 유이견 전하지동하야 이 관기회통하야 이 행기 전례하며 개사언하야 이 단기 길흉이라 시고위지훈이 언천하지 지세고대이 불가오야며 언천하지 지동호대이 불가나냐니 의지 이후에 언하고 의지 이후에 동인이 의의하야 이 성기 변화하니라 명하기 제음이 오늘 기자화지로다 아유작하야 오여이미지라하니 자왈군자 거기실하야 출기연의 선이면 즉 천리지외 응지하나니 황기자호여
거기 실하여 출기연의 불선이면 즉 천리지외 위지하나니 황기자호여 언출오시나야 가호민하며 행발호이하야 현오원하나니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축이지발이 영욕지주야라 언행은 군자지 소이동천지야니 가불신호와 동인이 선호조이 후소라니 자왈 군자지도 혹출 혹처 혹무고거나 이인이 동심하니 길이 단금이로다 동심지연이 기취열하니로다 초력 자용백문이 모구라니 자왈 구조저지라도 이 가의연을 자지용모하니 하구지우리오 신지지야라 부모지위무리 박이용은 가중야니 신사술야하야 이왕이면 기무소시르이리라